되게 좋은 대목이 있네요. 사람은 태어나면 다들 자기만의 배에 오르게 된다. 가끔은 항로를 벗어나 낯선 섬에 정박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끊임없이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간다. 이유는 단 하나. 자신만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다만 바다를 건너는 일이 모두 똑같을 리 없다. 저마다 하는 일과 사는 이유가 다르고 사연이 다르고 또 삶을 지탱하는 가치나 원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언어의 온도라고 해서 이기주 작가님이 쓰신 건데요. 되게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네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부분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한글이 점 하나, 조사 하나로 단어와 문장의 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글의 세밀함을 무시한 채 머릿속에 맴도는 문장을 무턱대고 입 밖으로 끄집어내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앞에 두고 넌 정말이지 외모도 예뻐 라고 칭찬을 하려다 실수로 넌 정말이지 외모만 예뻐 라고 말하면 친구 간에 의만 상한대요. 한글이 정말 아름답지만 섬세하다? 그 말이 되게 동감이 되네요. 섬세한 것은 되게 예민하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프로는 프로페셔널의 준말로 그 어원적 뿌리는 선언하는 고백이란 뜻의 라틴어 프로페시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들 앞에서 난 전문가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비로소 프로 자격이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통 하기 싫은 일도 좀 끝까지 해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프로니까. 그런데 아마추어라는 뜻은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애호가 좋아서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대요. 말 그대로 취미 삼아서 소일거리로 임한 사람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아마추어는 어떤 일이나 과정에서 재미와 즐거움 같은 요소가 사라지면 더는 하지 않는다. 아마추어의 입장에선 재미가 없으면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굳이 프로로 살아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네요. 기다림에 대한 좋은 표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뚠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기준님은 되게 어떤 한 사건이나 단어나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되게 깊고 좀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사내가 바다로 뛰어드는 이유라는 챕터가 있는데요.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57세 일본 남성 다카마스 야스오는 최근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땄다. 그 이유는 며칠 전 신문을 넘기다 국제면에서 잠시 멈칫했다. 환갑이 내일 모레인 사내가 한겨울에 차디찬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내 눈길을 붙잡았다. 사내는 3년이 다 되도록 행방불명인 아내를 찾기 위해 잠수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했다. 사연이 절절했다. 그래서 짧은 스트레이트 기사를 내러티브 형식의 글로 재구성해 보았다. 다카마스의 아내 유코는 일본 미야기현 근처에 있는 은행 직원이었다. 2011년 3월 11일 마을에 거대한 쓰나미가 덮쳤다. 유코를 비롯한 은행 직원 대부분이 실종됐다. 나중에 발견된 그녀의 휴대전화에는 남편에게 보내지 못한 문자 메시지가 남아있었다. 여기 쓰나미가 엄청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여보. 문자 메시지를 본 남편 다카마스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아내가 실종된 뒤에는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자꾸 어른거렸고 어디선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의 주검이라도 찾고 싶었다. 지역 해상보안청의 도움을 받아 다른 은행 직원의 시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활동을 펼쳤지만 유코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직접 바다에 들어가기로 했다. 잠수부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한 것이다. 다카마스는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문제집과 참고서를 달달 외웠고 집 근처 수영장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환갑을 앞둔 그는 오늘도 자맥질한다. 그리고 다짐한다. 바닷속 어딘가에 있을 아내를 기필코 찾아내 집으로 데려오겠노라고. 되게 마음이 찡한 부분이어서 좀 읽어봤는데요. 우리도 세월호에 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때 뉴스 기사에 나왔던 학생들의 문자 메시지 보면서 좀 비슷한 감정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 짠한 얘기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